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막 또 오시고 계시는데요. 네, 오늘 151차 소성의 수요 집회 시작해도 될까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저희가 진행했을 때 조금 얇은 옷 입고 있었는데 어느새 또 날이 많이 추워졌네요. 단풍도 많이 들고. 잘 건강히 계셨어요? 네, 오늘 151차 소성리 수요 집회 시작하려고 하고요. 많이 아시다시피 내일이 그 소성리에서 오랫동안 함께했던 저희 조연철 소성리 지킴이 분의 1주기이기도 해서 같이 좀 기억하는 자리로 오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구호 한번 외치고 저희 민중의례로 시작해도 될까요? 네. 저기 가운데 있는 구호 한번 같이 제가 우리 손으로 하면 뒤에 사드 뽑고 우리 힘으로 평화심자 하면 외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으로 사드 뽑고 우리 힘으로 평화심자.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묵념으로 민중의례로 시작을 할게요. 네, 모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함께 투쟁하다가 먼저 가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같이 있었던 조연철님, 그리고 조영산 선생님, 그리고 평통사의 제 김판대 선생님 등 같이 먼저 가신 분들 기억하면서 묵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노래 들어주세요.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소개도 안 하고 시작했네요. 저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황수영입니다. 네, 가운데로 올까요? 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여러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서울에서도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몇 가지만 조금 소개를 드리면 국방 예산이 국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유사일에 역사상 최대로 50조가 넘는 국방 예산이 지금 통과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성리에서도 응원 방문 와주셨는데 서울에서는 지금 제주 제2공항 반대 농성을 광화문 앞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식 농성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주해군기지에 이어서 공군기지를 만들려고 하는 용역 예산도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반대해서 많은 싸움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이제 이야기하고 대화를 이야기하면서 군비 증강에만 정부가 좀 집중을 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여러 싸움들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지난주부터 미국에서 방위분담금이나 또 한해 군사정보보호협정이나 이런 거에 대한 압박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싸움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소성리에서도 서울에서도 다들 바쁜 시기였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강현욱 교무님 먼저 모시고 주간 브리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화 인사드리겠습니다. 평화! 앞에 브리핑을 다 해버리는데. 다행히 내용이 다릅니다. 다행히 내용이 달라요. 한일군사 정보보호협정 이제 지소미아죠. 현재 종료 시점이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종료 그 기한을 연장하는 대안을 내놨고, 일본에서는 이에 대해서 한국에서 연장한다면 동의하겠다라는 그런 미국에 얹어가는 그런 비겁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미국이 끊임없이 종료 선언을 취소하라는 압박을 해오고 있는데요. 지난 11월 5일 스틸웰 차관보 발언부터 시작해서 어제는 마크 밀리 미합참 의장 그리고 에이브럼스 한미연합 사령관까지 한미일 안보를 위해서 지소미아가 연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끊임없이 발언하면서 한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마크 밀리 합참 의장은 지소미아 종료는 이제 북한과 중국에만 이루어질 뿐 한미일에는 좋지 않다 이런 발언을 해서 기존까지 지소미아가 북한에 대항하는 거지 중국에 대항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자신의 발언을 이제 뒤집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소미아가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자신들의 속내를 그대로 이제는 숨기지도 않아요. 이제는 숨기지도 않고 그렇게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 지소미아는 이제 모두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 말기에 미국이 협정문 이제 배달 서비스까지 한일 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미국이 추진을 해서 국민들의 동의 없이 우리 정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때 졸속으로 타결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진실은 분명 미국이 한 것이지만은 분명 협정은 한일 간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일 간의 지소미아에 대해서 미국이 끊임없이 압박하는 것은 정확히 내정 간섭, 명확하게 이거는 뭐 빼도 박도 할 수 없죠. 내정 간섭입니다. 더 이상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되고, 정의용 안보실장도 이에 대해서 지소미아는 한미 동맹에는 상관이 없는 문제다. 한일 간의 문제다라고 선은 그었습니다. 이번에 3실장 기자회견에 선을 그었는데 사실 어떤 선택을 할지는 우리는 사실 알지는 못합니다. 지금까지는 잘 지키고 있는데, 그러나 이 정부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현재 여론조사가 지소미아 협정 종료 선언에 대한 찬성으로 52%가 넘었다라고 하는 것. 국민은 이미 미국에 의존하는 마음을 이미 떠나보낸 지 오래라고 하는 것을 이 정부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한미 간의 문제도 아닌데 이 한일 지소미아 협정부터 시작해서 전작권 환수 문제 그리고 방위비 문제 등까지 이 한미 간의 안보 정책 전반을 다루는 한미 안보협의회 SCM이 오는 15일 날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서울에서 오전에 열린다라고 합니다. 현재 평통사 등 여러 평화 단위에서 특히 평통사에서 10월 23일부터 이 SCM에 대해서 집중 실천 행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15일 날 국방부 앞에서 평화행동 및 기자회견을 이제 열려고 합니다. 오전 8시에 평화행동하고 그리고 오후 9시에 기자회견 그리고 10시에는 이제 사드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는데 이 자리에 우리 성주 주민과 우리 빈천 주민대책위에서도 그리고 원불교에서도 이 자리에 함께 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아니고 오늘입니다. 오늘은 소성리의 목성, 소성리의 첫 목성이 된 우리 고 조현철 군이 우리 곁을 떠난 지 1년 되는 날입니다. 조금씩 이 소성리에서 연대자가 사라질 때에도 이 자리를 든든하게 그 큰 덩치만큼 든든하게 지켜줬던 우리의 친구,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사드 문제가 잊혀질 때쯤 전국을 돌면서 사드 문제와 우리의 투쟁을 전국에
알려졌던 우리의 친구. 하늘을 날 수는 없어도 혹은 특별한 초능력은 없어도 그 친구는 명확하게 명실상부한 우리들의 영웅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그 영웅을 기억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곁에 남아있는 여기 있는 영웅들과 함께 현철 동지가 마지막까지 했던 그 투쟁을 이어갈 것입니다. 함께 그 투쟁에 함께 하실 거죠? 네. 그 기억과 함께 우리 안에서 현철의 기억을 더욱 키워나가고 우리의 투쟁을 더욱더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현철님이 소정리에서 오랫동안 계셨잖아요. 같이 있으면서 저희 사진에 많이 담긴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같이 보면서 기억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네. 진짜 현장의 모습이 많이 기억이 나는데요. 언제나 희성에서 만날 때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모습으로 계셨던 것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수요 집회는 형차님, 어머님, 아버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힘내시라고 박수와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발언으로 저희 임순봉 분야회장님 이야기 발언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사드가 정말 무서운 건 맞는가 봅니다. 성주 지역에 사드가 배치된다고 할 때부터 저희 소성리 주민들의 일상은 다 깨어졌고, 소성리로 3부지가 롯데골프장이 가장 사드가 배치하기에는 최적격지라고 적합하다고 하면서 소성리로 사드가 들어온다고 할 때부터 저희 주민들 100여 명이 마을 청례를 거쳐서 한 사람도 따라하는 사람 없이 사드를 뽑아내는 그날까지 함께 싸우자고 주민들이 결의하였습니다. 그 이후 3년이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올해만 해도 주민들 7분이 이미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100여 명이 안 되는 주민들 중에서 몇 년을 거치면서 물론 질병이 있어서 돌아가셨겠지만 사드로 인한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분들이 더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더 빨리 돌아가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영산 열사님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드의 부당성을 얘기하면서 사드는 안 된다고 이렇게 편지로 남기면서 분신하셨습니다. 자기의 온몸을 불태우면서 이 소송리의 사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자기 온몸을 불살랐습니다. 그 이후 김판태 군산 편통사 대표가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사드 홍보 차량을 구입을 해서 성주장날, 김천장날 이렇게 차를 몰고 다니면서 직접 홍보를 하면서 사드의 부당성을 성주 주민들에게, 김천 시민들에게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알려왔습니다. 그렇게 하셨던 김판대 대표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1년 전 조현철 군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감기 증세가 있다고 몸이 조금 으슬으슬 춥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진석 씨랑 특별히 바깥에 지냈는데 밤에 얘기를 하고 뭐 음악을 한다라고 곡을 만든다고 하면서 조금 늦게 자고 아침에 일찍 이렇게 식사를 같이 안 하고 그럴 때가 많아서 조현철 군이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주민들과 함께 마을 회관에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식사는 제때 먹어라. 소송이에서 딴 거는 해줄 건 없지만 그래도 밥은 충분히 줄 수 있다. 아침밥 제 시간에 먹고 점심때 우리가 먹으러 오라고 부르러 가기 전에 점심시간 되면 반드시 여기 와서 밥을 먹어라. 그렇게 제가 좀 꾸중을 했더니 현철군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분회회장님이 꾸중을 하시는데 꼭 아들처럼 이렇게 꾸중을 하십니다. 그래, 소송리에 지킴이 활동하러 온 이상 현철 씨나 진석 씨는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조카 같고 우리의 소송리 주민들과 같은 가족이나 마찬가지다. 건강 챙겨라. 그렇게 얘기했던 게 아마 여러 사람들과 같이 얘기했던 게 마지막이었고 바로 그 다음날
몸이 좀 많이 안 좋다라고 해서 병원에 가봐라. 할머니들이 이 저녁에 난로가에 모여 앉아 있었을 때 저 소파에 앉아서 조금은 이렇게 식은 땀을 흘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게 돼. 병원을 가라. 더군다나 현철 씨는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왠지 불안한 생각. 옆 사람이 이렇게 친한 사람이 좀 취해서 빨대도 옆에 있으면 가슴이 깝깝하고 이런데 그날따라 굉장히 제가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제가 박균환 씨 보고 왠지 왜 가슴이 이렇게 뛰지 좀 불안한 생각이 들어. 가슴이 먹먹해. 이 이야기를 했더니 아 나도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했는데 병원에 가고 바로 중앙사실에 갔다라는 얘기 들리고 우리 영재팀장으로부터 전화 받았을 때 조금 호전이 되어서 부모님 만나 뵙고 서울로 가려고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사드가 들어오고 나서 어느 날 부서 조현철 씨가 지킴이로 이 소송이를 찾아오면서 참 많은 사람들한테 덩치가 큰 만큼 이렇게 푸근함도 주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도 해주면서 아들같이 때로는 동생처럼 이렇게 살갑게 굴었는데 좀 더 현철 씨가 살아있을 때 좀 살갑게 해줄 걸, 좀 더 포근하게 안아줄 걸 싶은 생각이 참 많은 가슴을 때리게 하고 현철 씨 유품을 정리하다가 상황실에서 편지를 하나 발견했다고 하면서 저한테 전해주더라고요. 그 편지에 현철 씨가 아마 사망하기 한 3살 전에 저한테 편지를 쓴 것 같은데 그거 미처 저한테 못 전해주고 주머니에 든 채로 이렇게 됐었는데 그 편지 내용에 분 회장님 따뜻하게 꾸중을 하면서 내 아들 같다 내 자식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쿵 하고 정말로 감격했다. 그래서 그날 밤 집에 가서 참 많이 울었다. 편지 내용에는 엄청 울었습니다. 회장님 좀 더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지킴이 활동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이렇게 마지막 편지를 쓰고 저한테 붙이지 못하고 이렇게 가버린 현철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 많은 분들을 먼저 잃었잖아요. 소송의 평화가 아닌 이 땅 어디에도 사도는 안 된다고 함께 해주신 지킴이들이나 많은 분들이 함께 했듯이 먼저 하신 이분들의 뜻이 반드시 사도 빼라는 그런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해서 앞으로 저희들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사도 빼는 그날 빼고 나서 그날 우리 현철이 기억하면서 우리 현철이가 나한테 남긴 그 편지도 공개를 하고 정상 여사님이나 김판태 대표님 이런 분들을 기억하면서 좀 더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그 옛날에 우리가 이러한 이분들이 함께해서 이렇게 사도를 뽑을 수 있었다고 추억담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실을 알뜰히 기억해 주시는 분 회장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말씀처럼 사드 빠지는 그날까지 언제나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현철 씨를 기억하는 발언을 이렇게 더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고일인 선생님 어디 계실까요? 네. 고일인 선생님 발언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겠습니다. 목성 현철에게. 현철이가 나무 진박교 나무에 밑에 거기 아직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성이라고 저희들이 부릅니다. 목성 현철에게. 현철아, 진밭 계곡을 오르며 바위에 잠시 걸터 앉아
숨차하던 내 모습이 떠오른다. 그 위로 후두둑 날던 새소리, 네가 머물던 풀숲, 어디를 따고 보리수를 따고 다시 가을이 와서 장에 가서 판다고 도토리를 한 보따리 주워 내려왔었지. 네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허공에 깊게 패인 외침들, 이제 우리의 다짐 소리는 네 무덤과 네가 깃든 나무의 하늘을 통과하며 온 나라의 메아리가 되고 있어. 우리는 아직도 원불교 순례길을 따라 기지 앞 마구 헝클어진 몇몇 겹의 철조망 앞에 서 있다. 동족끼리 싸우지 말고 이제는 이 땅을 떠나라는 70년 전의 구호가 오늘과 하나도 다르지 않네. 미군 기지와 사드를 지키는 군대도 우리 군인이고, 평화를 갈망하는 우리와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서로 바라만 보고 있으니 동족 학살을 지시한 옛 대통령과 친일 경찰이 여전히 치욕처럼 어른거린다. 70년 넘게 분단시킨 것도 모자라 한반도를 붙들고 끝도 없이 늘어지는 미제를 우리는 어제 미균이라고 불렀다. 균덩어리. 사드로도 부족해. SM3도 부족해. 방위비 삥 뜯는 것도 부족해. 미군 철수하겠다고 괜히 얼음장 놓는 미균들을 보니 참 가소롭다. 현철아. 어쩌면 좋으니 정부는 아직까지도 미국에 굽신거리며 눈치를 보고 있으니 답답한 하루가 또 오고 가고 있다. 요즘은 말이다. 남한 사회를 자본과 노동의 분단 국가라고 하기도 한단다. 현철아, 그때 영안실에서 우리가 당분간 널 보낼 수 없다고 했지만 내 부모님 말씀대로 아예 여길 떠날 생각이 없었던 게 맞았네. 현철아, 넌 분명 이 말을 내게 했었어. 누나, 나 여기서 끝까지 살아. 사드 뽑을 거야. 슬프고 미안하고 든든했던 이 말, 우리들 모두의 마음속에도 아마 부옇게 떠돌며 쌓여갈 비밀한 한의 말. 난 이 말을 잊을 수가 없어. 그러나 네가 시작한 싸움이었고, 네가 시작한 사수대였고, 네가 시작한 사랑이었고, 네가 걸러서 담근 술이 있었고, 네가 시작한 밥 당번이었고, 네가 너에게 다짐한 너의 뜻이었고, 네가 선택한 소승리였고, 네가 하자던 평화와 통일이란 말이었으니 난 여기서 그날이 올 때까지, 넌 여기서 그날이 올 때까지 끝까지 우리와 함께 살겠지. 넌 너에게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지. 오기와 결자의 현실이 천천히 미친 듯 너를 지나 흘러가고 있다. 벌써 무한한 곳에서 온 무한한 미래의 말인 듯 우리에게 전해지지만 내 따스하고 다정했던 목소리, 누나, 할매, 형, 진석이 형, 이렇게 부르는 소리 쟁쟁하다. 네가 항상 따르던 진석씨 노래에 가끔씩 슬프고 미안하고 그리움이 묻어나는 건 바로 너 때문일 거야. 그리고 현철아,
나 이제 구호 외칠 때 사드 빼라, 사드 나가라, 미군 나가라 하지 않을래. 그런다고 들을 놈들이 아닌 걸 알아버렸기 때문이야. 그래서 너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다짐하면서 내가 새든지 꽃밭에서 꺾어온 국화 한 다발 바치고 오늘은 이만할게. 우리가 우리의 힘을 모아 사드 뽑자, 미군 뽑자 이렇게 말하며 현철아 너도 함께 하자 라고 말하며 오늘도 안녕. 네, 감사합니다. 오늘 편지 읽으시는 동안 햇빛이 이렇게 많이 비치네요. 현재 시간에 여기 저희 모여있는 곳에 함께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편지를 담당하게 읽어주신 고일인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내일 그 아침 평화행동 후에 그 현철 씨가 잠들어 있는 곳에서 천도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분 더 모셔서 현철님 기억하는 발언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창호 목사님 발언 부탁드릴게요. 박수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창호입니다. 꼭 1년 됐군요. (11월 13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네, 전태일 역사가 분신한 날이에요. 1년 전에 그 수첩에 그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전태일 열사 분신한 날에 현철이가 세상을 떠났네. 역사의 우연치고는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 일이 많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이토히로부미를 저격했잖아요. 그리고 110년 후에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가 박정희를 시해했어요. 그 역사의 우연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그걸 통해서 교훈을 얻잖아요. 여순항쟁이 10월 19일 날 일어났는데 1948년 1979년 10월 19일 날 부마항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유신 정권이 끝났어요. 우연 같아 보이는 이런 것들에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태일 열사가 세상 떠난 날에 현철이가 세상을 떠나다니 깜짝 놀랐어요. 아, 정말 역사가, 제 고백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거룩한 재물이 또 필요했구나,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현철이에 대한 좀 소회를 말씀드릴게요. 소송에서 현철이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일단 안심했어요. 왜 안심했냐면 현철이가 체구가 엄청 크잖아요. 제 분쟁 현장에서 체구가 엄청 큰 인간들을 순전히 용역만 봤거든요. 용역만. 예? 정권의 그 자본의 사주를 받은 용역들이 그냥 보통 사람 체구의 2~3배 되는 체구로 그 상대편을 막 그 몸으로 그냥 밀어붙이고 질질 끌고, 저도 많이 겪었거든요. 그 멧돼지 같은 용역들한테. 근데 그런 체구의 사람이 용역이 아니라 우리 편에 있다는 게 너무나 다행스러웠어요. 그래서 좋았어요. 기뻤어요. 아, 저런 친구가 상대편에 있지 않고 우리 편에 있다니. 그런데 여러분, 현철이가 역도 선수인 거 아시죠? 체구가 엄청 크더라도요, 운동선수 종목 중에 역도 선수가 순발력이 제일 빨라요. 네? 체구가 엄청 커서 느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게 그 생활에서 나타나더라고요. 굉장히 예리하고 섬세하게 볼 거 다 보고 판단할 거 다 하고, 그냥 가끔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깜짝 놀래요. 저는 사실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을 때 현철이 부모님 말씀을 하고 싶어요. 1년 전 김천제일병원이죠. 거기서 추모식 할 때 그 아버님 말씀을 제가 한 글자도 잊어버리지 않고 1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기억을 해요. 내심 걱정했어요. 부모님이 새때 같은 자식이 유명을 달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소송리에 왔을 때 어떡하지? 내 아들 살려내라고 막 하면 어떡하지? 이 난처함을 어떡하지? 저는 계속 그것만 걱정이 났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추모식 때 아버님 말씀이 내가 지금 천당에 있는지 극락에 있는지 분간이 안 간다. 공중에 붕붕 떠 있는 기분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조문을 가잖아요. 애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이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하는 줄 아셨다는 거예요. 그냥 슬픈 일이 일어났으니까 형식적으로 자기들 이제 부모들 이제 생각해서 눈치 살피느라고 형식적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처음에 온 사람부터 계속 나중에 온 사람까지 한결같은 모습을 보고 내 아들이 사실 다 큰 자식 밖에 나가서 뭐하고 사는지 모르잖아요. 저도 제 아들, 딸 뭐하고 사는지 몰라요. 그냥 가끔 소식이나 듣지. 근데 내 아들이 이렇게 살아왔어? 저는 그날 현철이가 자기를 통해서 부모님을 구원했구나. 그걸 느꼈어요. 부모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갔구나. 사실 우리 다 생활인이잖아요. 예?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민족, 우리가 늘 외치는 자주, 독립, 미제로부터의 해방, 뭐 이런 게 우리한테는 아주 절절하지만 사실 생활인한테는 그게 다소 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현철이의 그걸 통해서 부모님들이 아주 여실히 느끼고, 그리고 그날 그렇게 고백하시고 감사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저도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숭고한 뜻을 우리에게 남기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구나 하고 제가 다시 교훈을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권에 기대서 이 정권은 좀 달라지겠지. 사실 그런 기대가 많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뒤통수를 맞았잖아요. 예?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배신감을 느꼈잖아요. 9월 7일 날 그 사드 강제로 들어가고 나서 제가 너무나 열받아서 제가 발언을 자천해서 문재인 개새끼라고 했어요. 예? 그런 현실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할 사람은 민중이다. 우리 스스로이다. 이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안중근도 민중입니다. 전태일도 민중 중에 민중입니다. 조현철 군이야말로 정말 우리와 같은 민중 아닙니까? 그 민중이 이렇게 유명을 달리할 때는 그 죽음의 뜻을 우리가 새겨서 우리가 가는 길에 덕대로 삼으라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예, 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다고 하잖아요. 어차피 한 번 살고 떠나는 인생, 저는 정말 요즘 다시금 새깁니다. 악한 놈들도 나쁜 놈들도 평생 죽을 때까지 그냥 자기 욕망을 달려가는데 그걸 사람들은
그 부 때문에, 그 돈의 힘 때문에 부러워하지만 다른 생도 있잖아요. 예? 평생 양심을 지키고 자기의 신조를 삶에 바치고 의롭게 살다가는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역사에 그렇게 그냥 진주같이 몇 안 되지만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또 용기를 얻고 돛대로 삼고 가지 않습니까? 현철이의 일이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다짐과 뜻을 새기는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네,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현철 씨 모습을 기억하고 계신 거 보니까 정말 좋은 분이었던 게 다시 한번 확신을 하게 됩니다. 지금 떡을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현철 씨 부모님께서 함께 나눠 드시기 위해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네, 어려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노래 공연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랑 그다음에 저희 참여연대 평화센터 신미지 간사님이랑 같이 부족한 실력이지만 현철 씨를 기억하면서 노래를 준비해 봤습니다. 두 곡을 부를 예정이고요. 먼저 한 곡 부르시고 그 다음에 같이 두 번째 노래 부를 예정인데 두 번째 노래는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면 같이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박수로 노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참여연대 평화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신미지 간사입니다. 저희 너무 오랜만에 와서 죄송해요. 늘 와야 되는데 하는데 또 일하다가 보면 잘 못 오고 또 오면 날씨가 바뀌어서 또 오고 할머니들 추우실 텐데 이 생각 드니까 너무 죄송하고 근데 그래도 저희가 서울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와서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힘을 보탰는데 마음이 조금 덜 불편할 수 있었던 건 현철님 같은 지킴이 분이 계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우셨을 텐데 그렇게 같이 계셔주셨었고 너무 안타까운 일로 돌아가셔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가수는 아닌데 그냥 노래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리도록 푸르른 하늘 위에다 그냥 맑은 그림 하나 그리려 했지만 떠오른 건 먼저 간 벗들의 얼굴 내 눈물에 고인 하늘 눈물로 떨어지면 지워지겠지 깜빡이지 않고
마지막 노래는 저희 둘이 부를 건데요. 내가 왜예요? 다 아시죠? 들으면 아실 수 모르시나요? 찬바람 부는 날 거리에서 잠들 때 너무 춥더라. 인생도 시리고 도와주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은 있지만 정말 추운 건 어쩔 수 없더라. 내가 왜 세상에 내버려진 채 쌩쌩 달리는 찻소리 들으며 잠을 자는지, 내가 왜 세상에 내버려진 채 영문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귀찮은 존재가 됐는지. 찬바람 부는 날 거리에서 잠들 때 너무 춥더라. 인생도 춥더라. 세상에 농락당한 채 쌩쌩 달리는 찻소리 들으며 잠을 자는지, 내가 왜 세상에 내버려진 채 영문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귀찮은 존재가 됐는지. 찬바람 부는 날 진밭에서 잠들 땐 너무 춥더라. 인생도 시리고 도와주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은 있지만 정말 추운 건 어쩔 수 없더라. 내가 왜 세상에 농락당한 채 쌩쌩 달리는 찻소리 들으며 잠을 자는지, 내가 왜 세상에 내버려진 채 영문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귀찮은 존재가 됐는지. 찬바람 부는 날 진밭에서 잠들 때 너무 춥더라. 인생도 시리고 도와주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은 있지만 정말 추운 건 어쩔 수 없더라. 너무 춥더라. 인생도 춥더라. 감사합니다. 네, 감기가 들려가지고 목소리가.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집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어려운 자리 함께 해주셨는데 현철님, 어머님, 혹시 아버님 한 말씀 같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한 말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현철이 아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그 사회자님 저쪽에 역에서 내려오면서 같은 차 타고 왔다고 이렇게 또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네, 영상을 아까 보니까 현철이가 꼭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영상이 한 컷 있었어요. 네, 제가 오늘은 대신 섰습니다. 저는 현철이를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로 생각합니다. 예. 지금은 한 줌의 흙이 돼서 사드가 들어가 있는 지금 입구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 먼저 말씀해 주신 분회장님, 우리 시인님, 우리 목사님, 또 노래까지 해주신 분들 모두를 포함해서 또 우리 이 원장님 뒤에 계시는데요. 이렇게 그 훌륭한 일을 하시고 있는데 내 아들이 거기에 끼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말로 제가 그때 목사님은 이제 성자분이신가 구원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은 정말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그런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다라면은 여기에 계신 분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만 딱 모여서 산다라면은 정말 그게 천국이 아니겠나. 근데 정말로 이 세상은 지금도 이 노래도 나왔지만은 그 다른 우리 인간의 본성을 떠나서 다르게 하는 사람들의 힘에 눌려서 이렇게 조용한 소성에 모든 분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이 사드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사드지, 여기에 있는 사드는 죽은 쇳덩어리입니다. 반드시 그것은 죽어서 고철로 갈 것이라고 저는 믿고요. 네. 어쨌든 우리 여기에 모신 분들의 제가 느꼈던 그런 인간의 본성만이 흐르는 그런 세상을 한 사람 한 사람 넓혀가서 이 세상이 정말로 평화를 찾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소송리는 우리 땅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 선점의 동네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현철이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은 이 소성리 마을회관에 최종적으로 주민등록을 남기고 이제 사실 먼저 갔지만은, 저는 내 아들이 참 부모로서 잘못한 게 그렇게 일을 하고 다닌다는 것을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 현철이가 어떻게 했다는 거는 이제 같이 이렇게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알고 그런 세상도 있구나, 그렇게 제가 느꼈습니다. 어쨌든 제가 조금 능력이 없고 부족해서 이렇게 가끔 오지도 못하고 이렇습니다만은 마음은 항상 이곳에 있고, 또 지 엄마도 정말로 이곳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자리에 그 모임에 와서는 또 지 엄마가 노래도 한 곡 하면서 우리 또 민들레 합창단하고 같이 이렇게 좀 즐거움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되는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절대로 포기하시지 말고 희망을 가지시고, 가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느낀 거는 우리 땅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가장 시초적인 시발점인 우리 소성리라는 것을 저 한 사람이라도 생각하고 있다는 꼭 말씀드리고,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수요 집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공지사항 드릴게요. 오늘 저녁에는 김천 촛불 821차의 김천 촛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평화행동 이후에 현철님이 잠들어 계신 곳에서 천도제를 지낼 예정입니다.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집회하는 동안 뒤쪽에 떡이랑 같이 오뎅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현철님 부모님께서 같이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같이 드시고
그 기지 장문 평화행동 함께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어려운 자리 함께 해주신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큰 박수 주면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호 한번 외칠까요?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구호 우리 손으로 제가 하면 사드 뽑고 우리 힘으로 평화심차 우리 손으로 사드 뽑고 우리 힘으로 평화심차 네 감사합니다.